잘하셔요. 네. 정답은 은영이가 준 인형에 있습니다. 인형에 장염이 붙어 있었나요? 장염이 붙어 있었나요? 장염이 붙어 있었나요? 뭐예요, 이게? 인형에 뽀뽀를 했잖아요. 예. 예. 애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막 물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빨고 막. 어?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균이 들어가서 예, 그렇게 단명이가 아픈 게 아닌가. 정답은 은영이가 준 인형이다. 확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유아기에 아이들이 장난감 이렇게 잘 소독되지 않은 장난감을 이렇게 막 하면은 은영이는 깔끔해서 안 그래요.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로타바이러스에 노출된 장난감을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원에 갔던 은영이는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었는데요. 이러한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은영이의 장난감을 선물로 받고 뽀뽀를 하게 된 단명이도 로타바이러스에 전염돼 장염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단명이는 장염의 초기 증상인 열이 났지만 단명이 엄마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방치했는데요. 결국 단명이는 설사가 심해지면서 탈수 현상과 급성 합병증까지 생겨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명이가 장염에 걸리게 된 로타바이러스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로타바이러스는 입을 통해 들어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소화기가 불안정하고 면역력이 약한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노출되기 쉬운데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기승을 부리는 로타바이러스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발병률이 높으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2,500만여 명의 5세 미만인 아이들이 감염되고 그중 60만 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로타바이러스 장염이 영유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2009년 4월 제주도에서 생후 3개월 된 시군이 로타바이러스 감염 증세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심한 탈수증과 합병증까지 겹치면서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린이집의 장난감, 그래 그렇다니까. 대형 상점의 쇼핑카트 손잡이, 그래. 심지어 공중 화장실의 수도꼭지에서도 많이 검출됩니다. 수도꼭지에도? 주로 입을 통해 전염되는 로타바이러스는 식도와 위, 소장에 정착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일부는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침입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로타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져가 물고 빠는 습관이 있기 때문인데 정확히만 더러워진 물건을 입에 대기도 하고 총각입니다. 그 물건을 만진 손을 입에 넣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8시간 이하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구토가 시작되고 설사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때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할 수 있으며 5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설사가 계속돼 탈수 현상으로 체내 수분 함량이 15에서 20%가 빠지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의 경우 로타바이러스가 노출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 얼마나 쉽게 입으로 전염되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천연 녹차가루를 로타바이러스로 가정해 블록 장난감에 뿌려놨습니다. 그런 뒤 다른 장난감과 함께 섞어 한정된 공간에 두고 5세 미만의 아이들 5명을 놀게 했는데요. 실험 시작. 여러 가지 장난감을 보자마자 신이 난 아이들. 한 가지 장난감으로만 계속 노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던 장난감을 서로 번갈아가며 가지고 노는데요. 토이스토리 보는 것 같아요. 잠시 뒤 녹차가루를 묻혀놓은 장난감을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기들이 저런다고. 그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만진 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넣고 지진데.
심지어 코에다 손을 가져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은 장난감과 손을 쉽게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4살인데도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입에 그렇다면 아이들 손에 얼마나 많은 녹차가루가 묻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물티슈로 닦아봤는데요. 아이고. 자, 보이십니까? 모든 아이의 손에 녹차가루가 묻어있는데요. 심지어 입가에도 녹차가루가 묻어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단 몇 개의 장난감에만 묻어있던 녹차가루가 이 아이들 모두의 손과 입에 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전염되는 로타바이러스,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벼운 감기 증상인 줄 알고 지내다가 설사를 시작하게 되면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체내에서 수분이 15% 이상 빠져나가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소아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로타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외출 후 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가락 사이와 손톱 부분까지 꼼꼼히 씻도록 합니다. 그리고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데리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외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감기 증세를 보일 경우에는 근처 소아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예방접종은 생후 8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로타바이러스. 철저한 위생 습관만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 탈수 현상을 어떻게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성인의 경우에는 체중의 한 60%까지 수분이 있는데요. 생후 12개월 미만의 이런 영아이들은 한 60에서 80%까지 수분이 있게 됩니다. 이 중에 15% 이상이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 심한 탈수로 인해서 사망까지 초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탈수가 심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심장이 망가지고 또 콩팥이 망가져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 아이가 설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혹시? 엄마들이 이제 무조건 굶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이제 수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영양 공급도 제대로 안 돼서 아기가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끓인 물이나 보리차 등을 수시로 먹이고 또 미음이나 죽 같은 것을 소량씩 자주 먹여서 영양 공급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시중에 우리가 시판되는 이온 음료수 같은 거는 전해질 양도 작고 또 당분도 굉장히 많아서 도리어 설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서울 모처의 평범한 가정집. 또 또 깼어? 정말? 아니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웃기네. 컵 들고 또 방방 뛰었겠지 뭐. 너가 깬 컵만 해도 만리장성은 되겠다 이놈아. 가서 휴통이나 가지고 와. 네 엄마. 컵을